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2025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3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의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은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에서도 있는데 CS 버전에 있는 에센셜과 CC 버전에 있는 에센셜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메뉴를 쭉 보시고 도구를 쭉 보시면 뭔가 되게 추각되어 있는 느낌 들죠? 위쪽에 또 옵션도 사라졌고요. 요거는 다시 예전처럼 다 보일 수 있도록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 클래식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도구들도 다 나타나고 옵션도 보이게 되죠. 더불어서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 뿐만 아니라 프로퍼티 창이 따로 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좀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넓게 그냥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서브 메뉴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하나하나 메뉴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에 옵션들 펼쳐지는 게 보일 거예요. 문제 푸는 동안에 맞춰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데 눈금자에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선의 두께값과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지정할 때에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정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색상 조정 가능하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개체를 들어서 옮기실 때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요 끝자락이 여기에요 라고 포인트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그 중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이 친구는 개체를 길다란 막대기 형태로 쫓아다니는데 요건 좀 귀찮으니까 이 친구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십시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나는 좀 눈이 많이 부시다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어두운 테마로 쓰시면 되겠고요. 난 밝게 보는 게 좋아 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18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폭을 100, 높이를 80이라고 주겠습니다. 컬러 모드 CMYK이고요. 이펙트는 300ppi예요.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있죠. 우리도 눈금자를 꺼내 놓도록 할게요. 뷰에서 룰러스라고 선택하시면 쇼 룰러 보입니다. 눈금자 이렇게 켜놨고요. 필요한 색상들도 미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색상들을 모아놓는 게 좋겠네요.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이미 색상들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난 필요한 거 따로 모으겠다라고 뉴 스와치 그룹 누르시면 그룹에 이름 주실 수 있어요. 이름은 굳이 안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OK에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색깔 추가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뉴 스와치 뜰 거예요. 문제에서 M80에 Y70이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값만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오케이 하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빠르게 입력하세요. 색상들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자체를 쿵 찍어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색깔들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K100부터 시작할 거예요. 혹시 버전이 낮아서 여기에 CMYK 넣어야 되는데 CMYK가 안 보이고 K 값만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K 값만 넣을 거니까 상관이 없긴 하지만 다 넣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거기에서 모드를 CMYK라고 바꿔주시면 모든 값들을 다 넣을 수 있게 창이 열릴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단추도 더블 클릭해서 0000 그라디언트 색상도 다 뽑아놨습니다. 얘도 나중에 쓸 때 대비해서 끌어다가 놓을게요. 색상들을 다 뽑았으니 이제 그려주면 될 텐데 자동차는 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사시키면 완성이 되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정 가운데다가 일단 놓을 거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 잡고 작업을 해야 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죠. 대략 이 정도라고 위치 잡아 줄게요. 펜툴 이용해서 반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클릭해서 점 가이드라고 선 보이시죠? 자, 정확하게 콩 찍어서 시작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살짝 곡선 만들어 줄 거예요. 정확하게 직각으로 떨어져야 될 땐 쉬프트를 좀 눌러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렇게 반쪽 만들어졌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나중에도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같은 아이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쓸 거고요. 색깔 적당히 적용할게요. 정확하게 가이드에 패스 걸리는지 확인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가이드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안내문이 뜨는 거예요. 직각으로 떨어져야 될 경우에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합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적당하게 넣어 주시고요. 같은 간격으로 동그라미가 더 필요합니다. 스케일 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오프셋 패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되는지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맞춰주세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퍼티 창이 있다고 했죠. 여러 개의 개체를 동시에 선택하면 패스파인더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런데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퍼티 창이 없을 테니까 그럴 때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패스파인더 불러내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란다 디바이드 그러면 조각조각 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색깔 적당히 넣어주시고 이 친구는 요만큼만 또 잘라서 색깔이 달라야 되는군요. 알트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자르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선을 만들어 주세요. 얘랑 쉬프트 쟤랑 디바이드로 나누시면 됩니다. 뿅 찍어줬고요. 불필요한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우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색깔도 바꿔주면 되겠죠. 이 아래쪽 부분은 날리셔야 되겠죠. 선 하나 그리셔서 이 부분도 날려주세요. 싹 다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란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방향 앵글 값을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하시면 여기에서 방향을 직접 그리실 수도 있어요. 결과물 보니까 위쪽도 까만데 아래쪽도 까만 것 같죠? 중간에 하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색깔은 두 가지를 줬지만 이 아이는 흰색 밝은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대신에 끝 부분도 까맣게 다시 물들여야 되니까 이 깜장색 있는 걸 복사해서 쓰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런 느낌인 거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결과물과 비슷하게 길이를 맞춰 주실 수 있어요. 반을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이 친구도 반만 그려줄 거예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시작 지점 중간에 살짝 구부러지는 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적당히 조절하시고 곡선으로 살짝 구부러질 수 있도록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보일 거예요. 당겨서 곡선, 당겨서 곡선 살짝 부드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두께 값을 주시면 돼요. 스트로크를 두껍게 라고 하면 두께 값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다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실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선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얘를 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익스팬드라고 확장을 시켜주시면 OK 했을 때 이제 면으로 인식이 이렇게 됩니다. 면이 된 거 보이시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 아이에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면 이렇게 코너 위젯이 있어서 이 한 친구만이라고 선택하시고 쭉 당겨주시면 되죠. 다시 한 친구만 한 번 더 누를게요.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코너 위젯이 있지만 CS 버전에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다 그려주셔야 해요. 흰색으로 알트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 색으로 다시 알트 드래그해서 깜장색으로 순서를 뒤로 보내야 될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가라 맨 앞으로 가라는 이런 식으로 우클릭하셔도 괜찮지만 한 단계씩 뒤로 가라라고 하는 건 좀 번잡스러우니까 컨트롤해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원하는 순서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단축키를 쓰시는 걸 권합니다. 바퀴도 모서리 둥사각형 이용해서 만들어주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드실 때에 이렇게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서리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합니다. 코너 위젯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 하고요. 쉬프트 저거 하고요 라고 따로 선택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 수정 가능하죠. 순서 맨 뒤로 뺄 거고요. 이 친구도 순서 맨 뒤로 뺄 거고요. 반을 다 만들었으면 개체를 몽땅 선택할 거예요. 싹 다 잡으시고요. 리플렉트 반사하겠다 라고 중심점은 여기 가이드라인 지나가는 부분이죠. 알트 누른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콩 찍어주시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가이드라는 좀 복잡하니까 이제 지울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도록 할게요. 앞에 범퍼 부분 요거는 그라디언트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개체를 합체하도록 하죠. 이 두 개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게요. 리플렉트, 알트, 클릭. 개체들의 간격 일정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몽땅 선택하셔서 개체를 여러 개 선택하시면 위쪽에 옵션에서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콩 찍으셔서 간격을 일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유리창도 한꺼번에 합체하도록 할게요. 앞에 유리창 같은 경우는 밝은 색깔과 어두운 색깔로 분리가 되어 있죠. 선을 하나 그리셔서 디바이드로 나누셔도 되고요. 가위 툴 이용해서 찝어 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도구를 꾹 누르고 계시면 시저, 가위가 보일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잘라줄 테다 라고 클릭 하시면 두 개가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색깔 짙은 걸로 바꿔줬습니다. 고양이 얹어줄게요. 귀 부분은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칼로 나누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가위 꾹 누르고 계시면 칼도 있죠. 쌍둥하고 자를게요. 앞에 줄무늬 일립스 이용해서 얹어줄게요. 얼굴 부분과 줄무늬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에서 불필요한 거 지우겠습니다. 순서 뒤로 보낼 거고요. 눈동자는 한꺼번에 그룹으로 좀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좀 편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줄게요. 귀 부분도 반사시켜 주는 게 좋겠네요. 리플렉트 툴 중심은 여기입니다. 알트 클릭 카피. 이렇게 해서 몸통 부분과 핸들 만들었는데 유리창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보이도록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잘라주셔도 되는데 클리핑 마스크로 안 보이도록만 가려주겠습니다. 창문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기죠. 얘네들을 유나이트 합치시면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구분대라고 색깔 전혀 다른 색깔로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색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맨 위에 덮어져 있는 것만큼만 보이도록 잘렸으면 좋겠던 아이 얘랑 잘렸으면 좋겠다라고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 잘리와서 깔끔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아래쪽에 리본 만들어서 마무리하죠.
가운데쯤에 점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일 거예요. 점을 추가, 점을 추가.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점의 위치를 조절.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크기를 조절. 같은 간격으로 점선이 있네요.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패스를 오프셋 패스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얼마까지 넣어줄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죠. 저는 한 1.5 정도 넣어 볼게요. 그러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선에 대해서 그 색깔값과 두께값만 있는데 점선이라는 말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점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두께값만 보인다 하시는 분들 옵션을 열어보세요. 쇼 옵션이라고 하면 점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시들을 체크하면 그 점선의 길이 보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길이가 너무 짧다 길다 싶으시면 대시가 선의 길이에요. 갭은 얼마만큼 떨어뜨릴 건지입니다. 개체 선택하시고 대시를 조금 더 길게 가겠다 6 조금 더 길어졌어요. 갭을 조금 더 떨어뜨리겠다 4 더 멀어진 거 보이시죠? 요거는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씨 쓸게요. 글자를 입력하시고 나면 위쪽에 옵션에서 글꼴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을 거예요.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포맷이 AI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저장합니다. OK 누르시면 첫 번째 문제 끝났어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160에 120. 컬러 모드가 CMYK 맞으신가요? 300ppi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죠?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눈금자가 나와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색깔을 다 뽑아 놓으면 헷갈릴 수 있겠죠? 나는 요것만이라고 그때그때 뽑아 주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스와치에서 그룹부터 만들게요. 이름까지는 안 줄 거고요. 새로운 색깔 넣을 겁니다. 뉴 스와치.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친구부터 패턴 등록할 개체 만들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위치는 맞춰주셔야 해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 거고요. 모서리 둥글기는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라운드 코너 위에 보이시죠? 이 친구를 일하고 쉬프트 저 친구를 일하고 따로 선택해서 모퉁이 둥글기 조절 가능합니다. 코너 위젯 이용하셔서 조절하시고요.
색깔이 선이 없는 사각형들은 그 위에 따로 얹으셔야 해요. 선은 없다 라고 하시고 색깔을 따로 이렇게 얹으세요.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되는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십자가는 제자리에서 로테이트 돌려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면 각도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90도 각도 맞죠? 카피. 이렇게 꼬불렁거리는 선은 연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이용하시고요. 선에 대한 색깔 정하시고 표 모양인 아이들은 선도구 꾹 이용하시면 렉탱글 툴 있어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콩 찍어주시면 여기에서 크기 얼마로 할 건지 그리고 지나가는 선은 몇 개로 할 건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클릭 드래그해서 대충의 크기를 만들어 보시고요. 지울게요. 여기에서 콩 찍으시면 대화창 뜨죠. 중간에 지나가는 선이 두 개씩 있습니다. 호리젠탈 디바이더, 버티컬 디바이더, 가로와 세로에 두 개씩 선이 지나가요 라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채워주는 색깔 녹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선에 대한 색깔 여기에서 흰색으로 하시면 이렇게 표 모양이 만들어지죠. 창의 모퉁이가 좀 둥그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코너 위젯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앰뷸런스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죠. 몽땅 다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패턴 메이크. 패턴으로 만들 때에 결과물을 보시면 앰뷸런스가 바둑판처럼 나란히 돼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살짝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각자 만드신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크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 그 크기보다 조금 더 넓게 작업을 해주시면 공간이 확보가 돼요. 저는 지금 49라고 되어 있는 걸 52라고 살짝 떨어뜨렸더니 멀어지는 거 보이시죠? 위아래도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29라고 하는 값인데요. 높이 값을 32라고 또 조금 바꿔주시면 위아래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각자 만드신 거에서 그 크기에 살짝 2나 3 정도 5나 10 정도 본인의 크기에 따라서 값을 더 추가시켜 주면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준다. 이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체크하시면 완성이 될 겁니다. 아래쪽에 로켓처럼 보이시죠? 자, 요 로켓도 가이드라인 뽑아서 범위를 대충은 잡아 주셔야 해요. 기존에 뽑아놨던 스와치에서 나는 더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몽땅 다 가운데 위아래를 맞추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거 가운데 맞춰줄 거예요 라고 중심 좀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사각형 바둑판 모양 들어가 있는 거 잘라줄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만큼만 필요한 거니까 나머진 필요 없어서 다이렉트 셀렉션 요건 필요 없어요 라고 점을 하나 지우시면 거기에 딸려 있는 선들도 같이 지워질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기준으로 나눠줄 선들 쭉쭉 그려주겠습니다. 요만큼 나눌 거고 요만큼 나눌 거고 라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겁니다. 디바이드 뿅 나눠주시면 모두가 분리된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요거만이라고 선택하셔서 색깔들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색깔 하나 건너 하나씩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불필요하게 삐져나갔던 선들은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세요. 이렇게.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같은 간격으로 줄일 때 얼마만큼 줄일 건지는 프리뷰로 보셔라. 여기서 그림자가 살짝 진 부분 요만큼은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펜도구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칼로 쌍둥 자르시면 됩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쓱 하고 분리를 하세요. 요 꼬리 부분, 요 부분은 두 개의 원을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뾰족하지 않고 싶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요 안쪽에 이렇게 코너 위주에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지우개로 지워볼까요? 지우개 도구 커다란 지우개 브러쉬가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하는 건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난 요만큼 지울 거야 라고 뿅 한 번 누르시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란다. 리플렉트 원의 중심에서 알트 클릭. 좌우로 반사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위아래로 반사시킬 거니까 호리존탈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 반사가 될 거예요. 카피. 로켓의 불꽃은 펜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꺾어줄 때 핸들 자체를 잘라버리면 되죠. 알트 드래그해서 똑같은 라인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 크기 조절하시고요. 순서를 맨 뒤로 뺍니다. 얘네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모자를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모자도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범위를 꼭 그때그때 잡아주세요.
모자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 펜 도구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분리하셔도 되고 그냥 칼 이용해서 쓱쓱 자르셔도 되고요. 선택하셔서 지우개 툴 꾹 누르면 나이프 칼이 있죠. 지나가도록 자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아이들은 칼로 잘라주시고요. 정교하게 살짝 남겨야 되는 부분들은 칼로 따라서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펜도구 이용해서 기준선을 그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교하게 좀 잘라줘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이라고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부분만 색깔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에 패턴이 씌워져 있죠? 그래서 요거랑 쉬프트 저거랑 얘네들만 패턴으로 씌울 개체가 하나 더 필요해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같은 위치에다가 그 위에 바로 붙여주는 건 컨트롤 V가 아니라 컨트롤 F라고 하시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패턴 저희가 정해놓은 거 있습니다. 앰뷸런스를 뿅 하고 찍으면 패턴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너무 크게 들어갔죠? 크기 조절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얼마만큼 줄일 건지 유니폼 사이즈를 20 그러면 얘가 프리뷰로 봤을 때 작아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오브젝트까지 작아지면 안 되겠죠. 오브젝트는 옵션에서 빼고 이렇게 패턴만 크기를 줄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자, 오케이. 선에 대해서 그 선의 색깔과 두께값이 있습니다. 지시사항대로 깜장색의 선의 두께값은 2포인트. 그런데 여기에서 점선이라는 말은 없네요. 점선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모자의 챙 부분도 펜으로 그려주죠. 순서를 맨 뒤로 빼면 되겠죠.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같은 간격으로 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요 선은 저희가 점선 그렸던 거하고 똑같죠. 그럴 때에는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스포이드 툴 이용하시면 콕 집었을 때 똑같이 적용이 바로 될 거예요. 일일이 만들어주기 번잡스러우니까 하나 잘 만들어 놓은 걸 따라서 그대로 스포이드로 찍어줬습니다. 글자 쓰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세요. 에이리얼의 볼드 이탈릭이네요. 글꼴에 대해서 크기 2가지, 색깔 2가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구분해서 적용을 하십시오. 스케일로 크기를 줄일 때 선들의 굵기도 같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선이라든지 모서리 둥글기가 지멋대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죠. 요럴 때는 알트 드래그해서 일단 복사를 해놨고 순서를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했고 그냥 크기를 줄이지 마시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서 코너라든지 스트로크 선들도 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옵션 값을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얘가 이렇게 선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선이 아까하고 좀 다르죠? 같이 가늘어지고 모퉁이도 같이 늘어나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이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몽땅 다 선택해서 그림자까지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 그림자 주실 수 있어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프리뷰로 보면서 얼마만큼 거리값을 갖는지 그리고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티셔츠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깔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다 라고 했었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넣어주세요. 티셔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색깔은 그라디언트 색상 넣어 줄 거예요. 선은 없습니다. 아래쪽은 좀 둥그러야 되니까 일립스를 덧입힐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세요. 얘네들을 합쳐주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서 몸통 부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밑에 깔려있는 색깔 짙은 색깔 팔 부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겠죠. 줄무늬 부분 잘라야 될 거 기준이 되는 선 하나 만들어 줬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부분만 줄무늬 색깔 진해요 라고 색상 따로 넣어주죠. 목 부분도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반쪽만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얘를 거울처럼 반사시키면 됩니다. 셀렉션 팔뚝과 목 깃부분을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반사할 겁니다. 중심점은 요 끝자락 알트 클릭. 위아래로가 아니라 양옆으로니까 버티컬인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카피. 제가 그린 옷이 좀 짧아 보이네요.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만 쭉 당겨 줄게요. 티셔츠에 그라디언트가 양쪽 끝단이 깜깜하군요. 티셔츠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색깔 맞는데 가운데 부분이 밝아요. 양쪽 끝단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색깔 알트 드래그해서 당겨 주시면 하나가 더 생겨서 이렇게 가운데가 밝고 양쪽 끝단이 어두운 걸로 처리가 됐죠. 몸통 부분에 로켓들이 쭉쭉쭉 무늬로 들어가 있어요. 알트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순서를 맨 앞으로 옮길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셨으면 티셔츠만큼만 보일 거니까 덮어서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셔츠에서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꼭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걸로 색깔 다른 색깔로 구분되게 넣어줄게요. 같은 위치에다가 철커덕 갖다 붙이시고요. 이제 요 친구만큼 잘릴 거, 요 친구, 저 친구, 그 친구라고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삐져나간 아이들을 몽땅 선택했어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가이드라인들은 굳이 필요가 없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준 거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 A4 용지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예요. 단위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꼭꼭 확인하시고요. 폭은 210에 높이 297. 세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심볼 등록하는 거 나오죠. 이 친구를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 스와치에서 그룹으로 묶어줄 거예요.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 다 뽑았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물고기의 외곽선을 만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곡선 필요 없는 부분 앵커 포인트 콩 찍어서 잘라버리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선들 펜툴 이용해서 대강 그릴게요. 펜툴이 귀찮으신 분들은 연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연필 툴 이용해 볼까요? 쓱 하고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하나만 잘 그려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 복사, 알트 드래그 복사.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도록 하죠. 싹 다 잡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색깔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부분도 따로 잘라줄게요. 요만큼만이라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그룹을 좀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세요. 정교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필이나 브러쉬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마주 봐야 되니까 리플렉트 툴 도구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트랜스폼 변신 리플렉트라고 제자리에서 바로 바뀌기도 해요.
요만큼에 대해서 몽땅 잡으시고 심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컬 피쉬라고 심볼 등록하세요. 심볼 패널 보시면 기존에 심볼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냥 요거를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등록을 해 놓도록 할게요. 질질 끌어서 놓으시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얘는 창 다시 닫을게요. 요만큼 선택하셔서 이렇게 심볼에다 그냥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이름 넣을게요.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심볼 새겨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배경을 메쉬 도구 이용해서 정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10에 297 사각형 만들어서 메쉬 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을 또 뽑아야 되겠죠. C90에 M30 렉탱글 툴 콩 찍으시면 대화창 뜰 거고요. 210에 297 사이즈 맞춰서 갖다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한 색깔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밝은 부분 보이시죠? 메쉬 도구 이용해서 이쯤은 밝아요 라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쉬 망이 생깁니다. 거기서 밝은 색깔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죠? 이쯤도 또 밝아 보이네요. 자, 이쯤이라고 콩 찍어 주시면 거기도 좀 밝게 처리가 되네요. 더 이상은 밝을 부분이 없으니까요. 이제 요거는 마무리 지을게요.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아이가 자꾸 걸리적거리면 귀찮으니까요. 선택해서 오브젝트 락을 걸어 놓을게요. 작업이 끝난 아이들은 그때그때 잠궈 주세요. 다른 작업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요. 이렇게 곡선으로 블렌드 처리해 주는 친구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바위들이 얹어져 있네요. 곡선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색깔이 두 가지 지시되어 있을 겁니다. 블렌드에 대해서 색깔 그리고 선의 굵기 단계도 15단계라고 친절하게 다 지시가 되어 있죠. 파란 색깔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하얀 색깔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라인을 그려야 될지 가늠하셔서 펜도구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버 차트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해서 지나가는 점들을 그냥 클릭하시면 커버 차트는 바로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만 그릴란다 ESC 빠져나오시면 선이 완성이 됐어요. 파란색 선 색깔 그 선에 대한 두께값이 3포인트 스트로크 가셔서 3 흰색 선도 그릴게요. 커버 차트 이용해서 시작하는 점 여기 지나가는 점들을 콩콩 찍어주시면 바로바로 곡선 만들어집니다. 그만 그릴란다 ESC 선의 두께값이 흰색은 1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개의 선들을 블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툴 콩 찍으셔서 시작하는 점은 여기 끝나는 점은 저기 라고 콩콩 찍어주세요. 시작할 때는 별 모양 보이시나요? 별 모양이 뿅 그리고 끝날 때는 더하기 모양으로 뿅 블렌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색깔이 아니라 15단계로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옵션을 바꿔줄게요. 스페이싱 사이 간격을 컬러가 아니라 스텝 15단계요 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얼추 비슷하죠. 오케이. 꿀렁거리는 요 모래 그리고 옆에 있는 바위들 그려주도록 할게요. 배경이 되는 애들 먼저 그리겠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고 그거에 대한 색깔이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색깔 바위부터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바위는 하나를 잘 그려서 복사해서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하면 되겠네요.
가운데 있는 바위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옆면, 바위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바위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건 뒤집어 주시면 될 것 같죠. 이 두 개를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리플렉트 툴 이용할게요. 중심점은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카피를 하셔야 원래 있던 아이는 그대로 있고 또 추가가 되죠. 높이는 가이드라인 보시면서 얼추 비슷한 높이로 맞춰주세요. 모래 언덕도 펜으로 그리기는 좀 번잡스러우니까 연필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펜슬 툴 이용하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색깔 적용하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방향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셔서 여기서 방향이 이렇습니다 라고 직접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요만큼은 따로 잘라내야 되겠군요. 요 아이를 이라고 해서 또 연필로 잘라줄 선 그려줄게요. 잘리울 모래 언덕과 잘라주는 기준선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줘요. 요 아래쪽 부분은 지워줘야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우도록 할게요. 순서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배경으로 다 만든 아이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자꾸 선택할 때마다 걸리적거리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주세요. 불가사리 이 친구들도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불가사리들 완성을 시켜 주십시오.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대충 이 정도로 갈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색깔 적당히 넣어 주시고요. 물방울이 뽀글뽀글한 거는 브러쉬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죠. 버블이라고 하는 브러쉬 사용할 건데요. 일단 페인트 브러쉬로 지나가는 선들을 쭉 그려줄게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대략의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갑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창을 띄워 놓으세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방울을 찾으시면 되겠죠? 심볼로 등록해놨던 요 열대 물고기도 잠수부보다는 밑에 깔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만들게요. 심볼 스프레이 이용하시고요. 심볼 패널 가시면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트로피칼 피쉬가 있습니다. 콩 찍으면 하나 만들어지고 콩 찍으면 하나 만들어지고 원하는 대로 콩콩 찍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너무 많이 만들어져요. Alt 눌러서 불필요한 아이들은 콩콩콩 지워주세요. 그냥 클릭하면 생성이 되고 Alt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위치를 잘못 만들었다 싶으시면 얘는 좀 꺼내 놓을게요.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나와라 라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 놓으면 얘가 이렇게 항상 나와 있어요. 쉬프트 이용해서 옮겨 주실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기시고요. 방향을 반대로 바꿔줄 거다 라고 로테이트 방향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스피너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한 마리가 더 있었군요. 이쪽에 있었네요. 크기가 너무 크다 작다 싶으시면 사이저 이용하시면 됩니다. 콩콩콩 찍을 때마다 커지고요. 역시 Alt 누를 때마다 작아져요. 색깔이 파랗게 녹색으로 색깔 염색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보이는군요. 염색기 이용하도록 할게요. 스테이너. 염색을 하려면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채워주는 색깔 너는 이라고 해서 스와치에 보이는 색깔 중에서 파랑 색깔 하나를 고를게요. 콩 찍어주면 파랗게 물드는 게 보여요. 색깔 너무 진하게 들어갔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서 색깔을 빼줄 수도 있습니다. 녹색으로 바꿀 거고 여기는 녹색으로 채울 거다. 뒤쪽에 반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아이들도 있죠. 그건 스크리너 이용하시게 되면 콩콩 찍을 때마다 흐리멍텅해져요. 너무 흐리다 안 보인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서 다시 좀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수정 가능합니다. 배경으로 꾸며진 아이들은 다 작업했으니까 잠수부 만드시고 글씨 얹으시면 되겠네요. 그때그때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오브젝트 락을 걸어주세요. 머리카락은 왕도가 없죠. 그냥 펜툴 이용해서 그리셔야 합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당기시면 곡선 핸들 잘라줄게요. 당기시면 곡선 핸들 잘라줄게요. 눈썹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두께를 좀 두껍게 주시고 아래쪽에 프로파일 보시면 양쪽이 뾰족한 친구 보이시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색깔 넣을게요. 알트 드래그 하시고 복사. 몽땅 잡으시고 패스파인더로 나누겠습니다. 그룹은 해제할게요. 언그룹. 이 친구 중간에 낀가 있는 아이는 투명도가 있어요. 반짝이는 것까지 해놓고 투명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로 나눌 거고요. 일부분, 이 부분만 하얗게 색깔 넣을 거예요. 그룹을 해제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언그룹. 투명해져야 되는 아이들 하늘색 부분만 선택하셔서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50% 이렇게 해서 투명도 줘야 되는 부분이 누구인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 호수 부분은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 얼마만큼 큰지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크기 조절할 수 있었어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죠. 중간중간 지나가는 선들에 대해서 그 선의 두께값, 색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선도 펜툴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쓱쓱 연필로 그려주도록 하죠. 연필로 선에 대한 색깔, 흰색, 두께값은 2포인트 이렇게 연필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삐져나간 부분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커다란 호스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면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생기죠. 색깔 구분되라고 다른 색깔 넣어 줄게요. 이걸로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되겠고요. 삐져나가는 아이들, 클리핑 마스크 처리해 줘야 되는 애들 다시 쭉쭉쭉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삐져나간 아이들 정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얼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호수가 요 앞쪽에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호수가 얼굴보다 뒤쪽에 깔려 있는 아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얼굴을 호수를 뒤로 뺄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을 앞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가려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칼로 좀 자르겠습니다. 쓱 하고 얼굴 부분을 좀 나눠주도록 할게요. 칼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만 선택을 해서 너네들은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나오련이라고 이렇게 그려줄게요. 나머지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발에 살짝살짝 한 입씩 베어 먹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는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개 툴 이용하셔서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그림자를 줘라 라고 드랍 섀도우 표시가 되어 있죠. 한꺼번에 줄 거니까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적용할 수 있고요.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볼록하게 되는 건 엔빌롭 디스토트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글자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이렇게 구겨주는 엔빌롭 디스토트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모양 어떤 식으로 다듬을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하죠.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언더워터 어드벤처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아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타입 2 들을 거고요. 위치 찍고 글씨 쓰겠습니다. 하나 잘 만들었고요. 이 친구를 엔빌롭 디스토트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어느 정도인지 밴드값 조절하시고요. 하나 잘 만들었으니까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게요. 색깔만 바꿔줄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얘네들만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그 친구들을 글자 색깔 다시 나오면 되겠죠. 비어있는 공간 그냥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요 글자만이라고 타입 툴 쭉 블럭을 잡으셔서 색깔 값을 따로 바꿔주세요. ESC 나오면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만 달리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디자인 정리는 클리핑 마스크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각형 우리 용지 사이즈만큼 렉탱글 툴 이용해서 210에 297 용지 사이즈에 맞게 정리했고요. 잠겨있는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 적용이 안 됩니다. 오브젝트에서 혹시 잠겨있는 아이들은 Unlock All 이라고 해서 잠김을 다 풀어줄게요.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면 주변 정리까지 깔끔하게 됐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을 세이브. 경로와의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까지 끝났죠. 굉장히 번거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펜도구를 고집하시면 시간 안에 절대 만드실 수 없으니까요. 연필이나 브러쉬 이용해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